안녕하십니까, 이표도전입니다. 저기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 실제 포트폴리오 구성에 관련된 전략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큰 건지 공유드리는 그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큰 핵심은 자본시장은 이미 이제 리세션이다, 이제 불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다는 얘기고요. 사실 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야기, 경제 측면에서, 그리고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 관련된 마켓 측면에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스타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을 드리자고 한다면 경제 측면에서는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관련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원점을 돌아섰다는 수준까지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년 들어와서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긴 하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이제 리딩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뭐 중고차 가격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가장 주택 관련돼서 민감한 목재 가격에 관련된 이야기든지, 이런 것들은 확인해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거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없던 그 시절까지 돌아왔다 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 투자 심리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이제 두려워하고 위축하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지금 현금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는 상당히 위축된 국면이 있는 것 같다. 사실 글로벌 빅데이터 트렌드 상으로도 투자 관련된 데이터를 확인해 보신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위축됐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익과 금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기대가 엄청나게 반응이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인 부분이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 보니까 자산 가격에 이미 많이 반영이 되면서 자산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가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자산 가격을 누를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산 가격은 많이 반영됐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불황이 오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자산 시장에 있어서는 불황이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불황을 가정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사실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전략은 뭐냐,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고 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자산 가격이 얼마나 혹은 언제까지 떨어질까는 금리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는 뭐 사실 해도 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과 자산을 실제적으로 이제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디베이트가 좀 강한 국면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저희가 지금 우선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것이, 일단 저희가 이제 국내를 투자하건 해외를 투자하건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아무래도 환율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킹달러란 말을 누구나 이제 다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런 강력한 킹달러 이면에는 통화 전쟁이 사실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너무 눈에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의 BOJ, 그러니까 중앙은행이죠. 일본 중앙은행이 사실 그동안 엔화 약세에 대해서 되게 좀 자유롭게 냅두고, 그리고 사실 정치권, 그러니까 일본의 정치권 입장에서는 엔화 너무 강력하게 약세를 가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폭등하는 부분 때문에, 왜냐면 일본도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사실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렇게 일본 재무성이 사실 한 5%, 3%에서 5% 남짓되는 환율을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 하루 만에 거의 30조 원을 날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개입을 했는데 한 30조 원을 날렸고요. 사실 한국 정부도 20조 이상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게 되면 약 70에서 한 80조 원 정도 아시아 역내에서 이런 통화 전쟁에 돈을 소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이제 달러를 제외한 기축 통화라고 하는 것들이 뭐 엔화도 있겠지만,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영국의 파운드화라든지 최근에 망가진, 그리고 유로화,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환율 측면에서의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은 자국 통화 약세를 잘 냅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환율이 약세다 보면 관광에도 좀 유리하고요. 그리고 물건 수출에도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수출, 그러니까 관광과 같은 서비스 수출과, 그리고 물건의 어떤 실질 물건의 수출에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되면, 원화가 약세됐을 때 좋아 보이는 주식이나 테마나 섹터 같은 것들이 있죠.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에너지 가격 때문에, 사실 이 에너지 가격이라는 게 석유 가격 자체도 그렇지만 이 US 달러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환율이 너무 올라버리다 보니까 에너지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더 이상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견디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자기들이 표를 얻는 데 있어서 불리했다. 그래서 지금
통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조용히. 사실 이런 것들이 너무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수입 물가를 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달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았었는데, 나머지 국가들이 지금 이런 부분에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라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럼 시장이 되게 지금 들쑥날쑥하고 지금 되게 불편한데,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이제 추정치, 그러니까 올해 연말 기준에 S&P 500의 추정치를 바꿨습니다. 한 4,000 정도 될 것으로 봤는데 3,600까지 떨어뜨린 거죠. 그 이야기는 한 10% 정도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나쁠 것 같다라고 이제 바꾼 건데요. 이게 진한 색깔로 표시된 건 소프트 랜딩, 큰 문제 없이 가는 거고, 그리고 약간 점선으로, 회색 점선으로 표시된 하드 랜딩, 안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이가 얼마냐? 3,600과 3,400이기 때문에 약 5%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결론은 같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3,600에 갔다가 4,000을 가든 3,400을 갔다가 3,750을 가든 무조건 10%는 오르겠다, 내년에. 그 이야기는 만약에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큰 문제 없이 간다는 거는 뭐 들쑥날쑥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왔다 갔다 하다가 내년에 10% 오르던가, 아니면 지금 5% 정도 더 추가적으로 빠졌다가 여기서 10% 오르던가, 그러면 약 한 10에서 15% 정도 내년 기대 수익률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골드만삭스 꼭 맞는 건 아니면 지금 글로벌 투자은행 중에서 가장 미국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하우스들 사이의 뷰이기 때문에 참고는 하실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측면에서 그럼 내년에 어떤 이익이라는 것이 미국 시장을 주식시를 투자했을 때 한 10에서 15% 정도 업사이드가 있으니까 지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채권을 사는 것이 꼭 유리한 부분인가? 여기서 이제 사실 의문점이 하나가 드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언제까지 지금 이런 채권을 샀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런 채권에 해당되는 것은 금리에 해당되는 팩터이기 때문에 주식하고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미래의 기대 이익을 현재 가치화해서 주가로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아무래도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왜냐하면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4.61이라는 값은 4.5에서 4.75. 그러니까 미국이 정책금리를 이제 레인지로 제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5에 4.75의 중간값이 4.61이 됩니다. 이게 이제 2023년 1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이제 4분기가 있고요. 내년에 1분기가 있다 보니까 사실 분기 기준으로 보면 2분기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한 4개월, 5개월밖에 남지 않은 거죠. 미국 정책금리의 페드의 금리의 피크 수준이. 그러면 기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미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구간까지 이제 정책금리가 나와버려서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막 갑과 을이 막 논박이 갈리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불황이 올 거라는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너무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비관적으로 이미 트레이딩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나스닥 기준으로 거의 30%대, 그리고 S&P 500 기준으로 약 한 30% 육박하는 수준의 손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상당히 많은 가격 조정폭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 그럼 반등이 나올 것이냐, 나온다면 언제냐, 사실 그런 문제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 어디에 베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 기준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참고로 할 만한 것들이 1930년대에 뭐 세계 대공황,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인 거고요. 2002년도에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그리고 2008년에서 9년 글로벌 파이낸스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리만 사태가 되는 거고, 코로나 정도 케이스가 사실은 이런 채권 측면에서의 어떤 금리 변동성에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때에 비교했을 때 과연 연초 대비해서 금리가 얼마나 변했냐. 이렇게 여기는 이제 만기입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뭐 3년, 5년, 7년, 10년, 30년 미국 국채의 만기별로 연초 대비해서 금리가 얼마나 많이 올랐나를 체크해 봤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따져보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베팅을 한 금리의 인상 레인지는 1년에서 3년이 1등, 2등, 3등을 차지했습니다. 그 말은 연초 대비해서 금리가 가장 많이 오른 구간은 어디냐? 1년 만기 혹은 2년 만기, 3년 만기였습니다. 그 말은 지금 저희가 볼 때에 금리가 가장 많이 오른 구간이 3년까지였으니까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번에 1년 동안 2022년 1년 동안 금리가 오를 것이고,
혹은 그 2023년도 금리가 오를 것이고 아니면 2024년까지 금리가 오를 것이다 라고 지금 사람들은 베팅을 한 셈인데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거의 4.2까지가 거의 피크였으니까 4.21이나 4.2나 거의 똑같으니까 사실은 2년과 3년 사이까지는 좀 불황이 오지 않겠는가, 금리 인상이라는 사이클과 함께 라고 지금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이야기했을 때 1분기가 내년 1분기면 금리가 거의 4.5, 4.7까지 올라가는데 라고 봤을 때는 사실 요 수준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의 how much 측면에서는 좀 4.5까지는 올릴 수 있겠다, 4.75까지도 볼 수 있겠다 정도까지는 지금 투자자들이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시간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한 1, 2년 정도 추가로, 왜냐하면 이게 3년에 베팅했다 하더라도 이미 올해는 프라이싱 됐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1년을 빼고 나면 1년을 빼고 나면 2년 정도 남는데, 그러면 2022년, 2023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과 2023년을 지나고 나서 2024년 정도에 확실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은 이런 이제 투자 사이클을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보통 한 발짝 정도 먼저 바닥에서 내가 사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하반기 정도를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책금리 측면에서는, 시간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 분기에서 두 분기가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 불황 측면에서는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1, 2년 정도가 추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를 수 있는 거죠. 1년 내에 반등이 나오던가 아니면 2년이 돼서야 반등이 나오던가.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시간 측면의 엘로케이션, 할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위험자산을.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확실하게 베팅할 수 있는 자산은 뭐냐. 1, 2분기 내에 저희가 확실하게 베팅할 수 있는 건 금리를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정책금리가 이제 올리지 않다 한다면 시장금리도 안정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 불황이 오게 되면 당연히 금리는 떨어지게 됩니다. 금리가 떨어진다는 말은 사실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채권을 그냥 베팅을 해봐야 되겠다, 베팅을 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겠다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자산 배분 펀드라는 것이 사실 생각해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꼭 주식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고 채권을 꼭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고 이런 것들은 없지만, 일정 부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식의 비중을 꽤 높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한데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채권을 좀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이게 되게 만기가 긴 채권을 예를 들어서 만기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 채권을 가져가는 것은 저희는 지금 좀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드릴 수밖에 없냐면, 내년 1분기 정도 되게 되면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이제 올렸다가 내려야 될 것인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불황이기 때문에 앞에 사이클이 되게 좋아 보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올해 이미 불황을 반영해서 주식이 한 30%에서 30% 넘는 정도 빠진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분명히 1년 사이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저희가 채권 가격에서 만약에 금리 하락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런 사이클에 있는 것과 요런 장기물 사이클에 있는 걸 놓고 봤을 때 요런 사이클, 좀 시장에서 많이 거래하고 있는 10년물이나 30년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실 채권 가격이 거의 20%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10%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채권만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것이 한 5% 전후의 원화 채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주니어들도 사실 이런 얘기를 잘 많이 했었고, 제가 만나는 기관 투자가분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럴 것 같으면 사실 미국 채권을 들고 혹시 이제 경기가 좀 더 나빠져갖고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달러 베이스 채권을 들고 버티는 게 낫지 않겠는가가 이제 저희가 수로 어드바이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진짜로 금리가 내년 1분기 사이에 좀 진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 20% 가까이 폭락한 채권 가격이 10% 정도의, 절반 정도의 반등을 쉽게 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S&P 500 기준에 달러 표시로 되어 있는 미국 대형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5%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주식으로 치면 한 3배,
그리고 채권으로 봐더라도 한 2배 정도의 사실 기대 수익률이 지금 예상될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왔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금을 줄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줄인 현금을 통해서 일단 단기적으로 채권 자산을 편입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비저빌리티, 그러니까 가시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일드 자산에 좀 더 투자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뭐 최근 1개월 기준으로도 현금을 꽤 많이 줄여놨다가 지금 현금을 태운다. 그러니까 현금 태워서 어디로 가냐? 채권을 가고 있다. 채권을 가는데 그럼 원화 채권을 사냐? 아니다. 미국 채권을 사는데 왜 미국 채권을 사냐 하면 그동안 되게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제 금리를 시장에서 떨어뜨리지 못하더라도 진정되는 국면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20% 가까운 국채 하락폭 중에서 절반 정도만 메이크업 해도 아마 1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런 개별 채권을 사면 좋은데 문제는 한 5에서 10% 정도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한 5에서 10% 반등이 나오는 구간 정도가 되게 된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금리가 좀 하향 안정화되는 국면일 거기 때문에 위험자산 가격들, 특히 주가 기준, 주식 기준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만약에 뭐 채권에서 한 10%, 주식에서 한 15% 이렇게 이제 기대 수익률이 나온다고 한다면 10%가 넘는 이익이기 때문에 올해 대부분 펀드를 통해서 15에서 20% 손실을 보셨을 텐데 절반 정도의 회복은 내년에 기대해 볼 수 있겠다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전략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11월, 12월 달에 가면서 저희의 시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투자자들이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단기와 장기 시나리오를 다르게 가져가는 투자들이 지금 양극단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을 지금 워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성과가 만약에 더 좋아질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한다면 다음 달에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